반갑습니다. 자, 2022년 드디어 또또 총정리 한 번에 한번 끝을 내보도록 하죠. 행장이라는 이 범위가 한 번에 딱 정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메인 교재는 이 또또북 요 교재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올 지방자치 파트에 좀 추가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개정사항이 좀 많으니까 그런 것들 물론 PPT로 정리도 했고 자료를 별도로 파일로 첨부해서 강의 옆에도 올려드렸고 아니면 네이버 카페 만행작 들어가시면은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현장 강의는 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문하고 또 수업 들어오셔가지고 아주 수고 많으시고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어떤 매체를 사용하든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시험은 반드시 실시하죠. 네, 시험은 꼭 칩니다. 9급 시험, 7급 시험 원래 예정대로 정부가 이제 방역 체계를 완화하면서 치겠죠. 저 왜 마스크 벗고 있냐고요? 3차 부스터샷도 맞았고 여러분과의 거리가 현장에서 굉장히 멀기 때문에 괜찮은 상황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총정리 시간을 가져야만 여러분이 전체적인 행적을 좀 보고 그리고 또 시험에서 이 강의는 아주 필수 레전드 강의입니다. 꼭 적중될 것들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에 그동안 방황하면서 좀 고민했다 하더라도 제발 이 강의를 돌리면서 기준을 잡고 여기에서 제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꼭 점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셨죠? 기본 강의를 제 걸 안 들으셔도 괜찮으니까 이 또또 강의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 시험 대비해서 이 상황까지 왔지만은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라고 한다면은 뭐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 좀 생각해봤는데 여러분에게는 지금 상황이 딱 이럴 것 같아요. 위기일 것 같아요. 요즘은 세상도 위기죠. 네, 어느 쪽에서는 전쟁한다고 난리고 어느 쪽에서는 진짜 전 세계적인 어떤 역병이 창궐해가지고 정말 드라마에나 나옴직한 그런 시대가 됐죠. 숨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위기는 뭐냐면 정말 딱 둘입니다.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는 거죠. 이게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은 약자다 보니까 저를 포함하여 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을 대비한 이 상황에서 위험과 기회라는 게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떨 땐 공부 잘 되는데 약간만 돌아서면 흔들리죠. 위치로 한번 파악해 본다면 아마 여러분 한 요 정도에 있을 겁니다. 계단인데 합격을 가기 위한 딱 중간 정도에 와 있는 거죠. 내려가자니 다리도 후들더라고 올라가자니 힘들고 할 수 있는 건 숨 쉬는 것뿐이죠. 그렇죠. 숨 쉬는 것뿐입니다만 그러나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정말 여기야말로 위험이고 이제 올라가야 기회죠. 올라간다는 건 결국 평지를 걸을 때와 다른 게 한 발짝 내 몸을 내 힘으로 그대로 끌어올려서 가야 되는 거죠.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제일 고민해야 될 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계산하지 마세요. 자꾸 계산하죠. 요거 한번 행사 요거 85점 나오면 혹시 80점 나오면 90점 나오면 국어가 100점 나오면 계속 이런 계산 많이 하시는데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어제 어떤 학생이 연구실로 찾아와서 상담을 좀 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계산할 상황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그냥 앞을 보면서 한 발짝 더 내디디면 됩니다. 알았죠? 내디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듯이 하데스라는 지옥에서 자기 와이프를 구해가지고 에우리디페가 올라오면서 뭘 합니까? 줌을 딱 하나 그랬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고 있는데 야 이쁘다 하고 뒤를 딱 돌아보면서 돌이 돼버렸죠. 두 부부가. 수험생은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한 발짝만 더 내디디세요. 알겠죠? 그냥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딛고 가면 어느덧 시험이 딱 다가옵니다. 그리고 시험 치고 나서 실컷 돌아보시고 계산도 해보시고 반성도 해보시고 기쁨도 누리시고 다 하면 됩니다. 지금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딱 참고 계단을 한 발짝만 더 올라가자. 그래서 오늘의 또 총정리는 바로 실력을 이렇게 향상하기 위한 위기적인 이 시대에 지금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저와 함께 이제부터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또 공부하다가 뭐 특히 이렇게 코로나 비대면에 혼자 공부하다가 답답하거나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고민거리가 어떤 건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네, 전화번호도 공개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한번 풀어보시고 또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에 있으니까 보십시오. 네, 뭐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수험생들 상담해 보면은 제일 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난 정말 또라이인가 봐요. 정말 해도 까먹고 난 왜 이럴까 똥머리인가 봐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국가직 공무원은 재능 있는 사람을 뽑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재능 있는 사람 뽑으면 이미 시작부터 달랐죠. 이 시험은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확신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알겠죠? 재능 있고 IQ 좋고 머리 좋고 암기 잘하는 뽑는 사람이 그 시험이 아니란 걸 꼭 기억하시고 그냥 그날까지 얼마나 더 노력하느냐 이겁니다. 이건 이 현장에 계신 여러분, 동가에 계신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9급, 7급 대한민국 공무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길에 지금 딱 중간에 위험과 기회 중간에 딱 직면해 계실 텐데 힘내시고 한 발짝만 저와 함께 더 전진하면 됩니다. 힘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 기본 이론 그리고 기출 그리고 심화 그리고 과정을 거쳐서 파이널에서 오늘 할 것은 이 또또북이라고 불려지는 이 교재를 토대로 해서 M2입니다. M1 인기 보서고
이 교재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제 마음을 닮았죠. 예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교재에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지금은 기본 이론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저와 함께 잘 보셨겠지만 스피드하게 이제부터 한번 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펜을 잡으시고 제가 딱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포인트를 적고 만약에 모르면은 어버하지 마시고 몰란다. 수업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을 다시 갖고 계신 기본서 특히 기본 강의를 토대로 해서 복습해 보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강추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또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은 다음 특강 법령 특강 꼭 보셔야 되겠죠. 법령 특강 그리고 숫자 특강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다 커버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또또 강의를 한번 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 보세요. 지겨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내일 걸쳐서 하루는 7시간 만에 끝내는 이 주제 범위 안에 최소한 18문제가 들어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았죠? 매년 그만큼 적중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최신의 시사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질문 많이 하는데 여기에 다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볼 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만행작은 해야 될 걸 정확하게 하면 반드시 고득점합니다. 그래서 다 합격해 갖고 이제 여러분의 차례죠. 준비되셨죠? 자, 그래서 토토북을 참고로 하시고 아니면 화면에 있는 PPT 자료를 보시면서 이제부터 한 번에 정말 진작에 한번 끝내보도록 하죠.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만행작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 위험한 것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같이 달리죠. 자, 가보죠. 네. 오늘의 강의는 순서가 지방행정부터 내려갑니다. 알겠죠? 우리가 총론부터 여러분이 앞에 보면 손때가 많이 묻어 있는 게 1권 내지는 총론이죠. 뒤에는 깨끗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허점을 노려서 거꾸로 내려갑니다. 제 마지막 강의는 항상 거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볼러만 거꾸로 태우는 게 아니라 우리 강의도 거꾸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지방행정부터 시작해서 재무행정, 인사행정, 그리고 조직정책 총론까지 역으로 내려갑니다. 역으로 내려가고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PPT 자료들은 전부 이 또또북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페이지까지 안내해 뒀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은 좀 더 활용도가 높으실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마련되어 있으니까 가고 갑니다. 자, 이 지방행정이 원래 개정 사항들이 꽤 많다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걱정 마시고 이 수업에 다 놓아뒀으니까 이 반영된 사항만 딱 보시면 됩니다.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자, 일단 기본 이론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또또북 20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요 밑에 페이지가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자, 226페이지에 신중앙직함과 신지방분권인데 이 논리에 대한 부분들은 시험 비중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나 이 지방행정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중앙집권의 논리에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지방분권의 논리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 신중앙집권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신지방분권으로 전개되죠. 이 흐름,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흐름 속에서 이제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물을 겁니다. 지방자치론을 전공한 교수라면. 알았죠? 그럼 여기에서 중앙집권 필요 없고, 필요는 한데 수험적 비중이 낮다 이겁니다. 없고 이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인데 이 둘을 시험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기준을 갖고 답을 고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신중앙집권은 행정국가의 논리입니다. 신지방분권은 신행정국가의 논리입니다. 신행정국가. 그래서 만약 제가 출전이라면 저는 당연히 신지방분권하에 이 신행정국가에 포커스를 줄 겁니다.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 다음 정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대통령이 될 일은 없겠지만은 그 정권 누군가 들어오더라도 여기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시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시사라든가 뭐 뉴스거리 이런 걸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팁 드린 것만 활용하셔도 넘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신지방분권의 실행정국가가 갖고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앙집권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정책적 목표이기도 하고. 아셨죠? 이걸 가져갑니다. 물론 특징을 본다면 내용적 특징을 본다면 이 신행정국가가 갖고 있는 모습은 이 거버넌스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총론에서 봤던 거버넌스. 지금 이 총정리 시간이니까 거버넌스는 총론 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두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관계보다는 좀 더 상호 협력적 병렬적 관계를 지향해 갈 거라는 점 이 세 가지를 중요한 포인트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흐름상에서 문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오셔서 이 기능 배분의 문제인데 이 기능 배분의 문제는 이건 심한 문제로 낼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2022년부터 드디어 전공 과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평범한 예전 선택 과목 수준에 있는 문제 너머의 것들이 들어올 텐데 지방행정에서 건너다면 이론적 심화도의 첫 번째로 봐둬야 될 게 이 이야기입니다. 던립의 기능 배분의 논리. 이 기능 배분의 논리 혹시라도 자기가 안 봤다 못 봤다 하면 당하지 마시고 지금 소개해드린 걸로 봐놓으세요. 물론 제 강의에서는 다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강의 아닌 다른 강의를 보셨던 분이 계신다면 당하지 마시고 이것만이라도 알아두세요. 네. 자,